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블록놀이로 문제 해결력을 키워라입니다. 일본 스즈모 기공의 로봇은 초밥 장인이 만드는 것처럼 안에 공기를 넣으면서 부드럽게 초밥을 빚습니다. 고추냉이를 올려주거나 접시에 옮겨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도하공업이 로봇은 채소, 고기, 밀가루 등 재료만 넣으면 반죽부터 만두소 넣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몰리 로보틱스의 로봇 셰프는 채소 다듬기, 스테이크 굽기, 국물 휘젓기, 심지어 생선회 뜨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맛을 제대로 내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로봇은 아직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수술하지는 못합니다. 로봇 수술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수술 장면을 모니터하면서 손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것이 로봇에 전달되어 수술하는 형식입니다. 로봇이 독립적으로 하는 수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소근육 운동을 많이 따라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인간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손놀림과 창의력입니다. 아이는 소근육을 사용하여 장난감이나 교구를 끼우고 맞추고 싸우면서 입체를 확인하고 공간 감각을 익히게 됩니다. 또한 구체물을 주의 집중하여 관찰하고 관찰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논리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손으로 구체물을 탐색하고 조작하면서 분류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수의 기초 이해 능력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조작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집중력과 끈기도 기를 수 있습니다. 조작놀이는 문제 상황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기주도성이 생기며 사고력과 창의력도 길러집니다. 손놀림이란 단순한 소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구의 고정, 눈과 손의 협응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각, 시각, 촉각 등의 감각과도 상호작용을 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외부를 탐색하며 그것에 적응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손놀림은 창의력과 관련이 깊은 동작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손놀림이 기억해내기 힘든 단어를 상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도록 막대를 꼭 잡고 있는 사람에게 단어를 찾도록 하는 퀴즈를 내면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을 때보다 정답을 많이 틀리고 답을 하는 시간도 더 길어집니다. 또한 6개월 동안 피아노 레슨을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그림 조각 짜 맞추기 능력이 34%나 향상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블록처럼 무언가를 결합시키는 손놀림 놀이는 생산적 사고를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말이나 다른 신호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형성하기 전이라도 블록놀이를 하면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력을 높입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는 손놀림은 감각 연합 영역의 뇌를 발달시켜 연상력과 협응력을 키웁니다. 아이는 손놀림을 통하여 물건의 모양, 크기, 범주 등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놀림 놀이는 훗날 아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사물의 구조, 균형 감각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블록으로 상상 속의 인공물을 많이 만드는 것은 공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창의성입니다. 블록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쉽게 뚝딱뚝딱 표현해내기 때문에 아이의 현재 상태를 잘 투영해냅니다. 창의성은 정보를 새롭게 배열하거나 통합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과학자나 예술가의 천재적인 번뜩임과 같은 특이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다양한 활동 속에 나타나는 참신하고 유익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무언가 새롭고 즐거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창의성입니다. 블록은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창의력이 뇌인 전두연합 영역에서 다량으로 방출하여 평상시와는 다른 사고, 즉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블록으로 만든 조형물은 이야기, 그림, 지도 같은 다양한 표현 형식을 수반하면서 창의성을 확장합니다. 다시 말해 말이나 직관적, 순차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각적, 공간적, 개념적으로도 전달합니다. 역사와 통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손을 관장하는 부분은
대뇌 피질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체 각 부위의 기능을 관장하는 운동 중추 면적의 30%가 손에 해당합니다. 대뇌 피질의 크기는 운동의 정밀도와 복잡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손놀림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정보 처리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가 발달하는 이유는 일단 뇌가 완성되면 그 이후에는 전혀 변하지 않는 융통성 없는 존재가 아니라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동작이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에는 출생 후 급속도로 발달해 24개월만 되어도 거의 성인 수준으로 발달합니다. 태어나 24개월까지 아이의 발달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소근육 운동의 발달인데 이 과정에서 손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손에는 대뇌 운동 피질에서 정보를 받아 여러 근육의 역할을 파악해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몸의 균형에도 중요합니다. 또한 손에는 절차적 기억도 담당하는데 어렸을 때 블록으로 성을 만들었던 아이는 다시 어른이 되어서 조형물을 만들고 조각을 할 때 잘 할 수 있습니다. 소근육은 문제 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뇌 피질과 손해가 주관하기 때문에 향후 창의성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지침입니다. 첫째, 블록으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키우세요. 블록은 창의적인 장난감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쉽게 표현해내기 때문에 아이의 현재 상태를 잘 투영해냅니다. 블록을 쌓아 올리고 무너뜨리며 조형물 만들기를 반복하며 아이는 자신의 세계를 무한 확장해 나갑니다. 블록은 정보를 새롭게 배열하거나 통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블록을 이용한 조작놀이는 참신하고 유익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무언가 새롭고 즐거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웁니다. 또한 블록은 아이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여 변형계를 자극합니다. 무형의 생각이 실제 조형물로 완성되었을 때의 성취감, 부수었을 때의 통쾌감과 허무함, 블록을 이용하여 역할놀이를 할 때의 즐거움 등 다양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퍼즐놀이로 패턴을 익히세요. 5세 아이들은 퍼즐놀이를 좋아합니다. 전체 속에서 작은 조각들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큰 조각 퍼즐로 시작해 작은 조각 퍼즐로 퍼즐 수를 늘려 나갑니다. 그림책을 퍼즐 형태로 잘라 다시 붙이는 놀이도 권할만 합니다. 퍼즐이 잘 안 맞춰진다고 해서 도중에 그만두거나 던지지 않고 잘 될 때까지 차분하게 앉아 완성합니다. 퍼즐은 소근육 운동의 숙련도와 형태 조작 인식, 공간 관계 감각 등을 강화시켜주고 성취감과 완성의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숫자 퍼즐은 숫자를 감각적으로 만져보고 경험하게 하며 숫자와 개수를 매치시켜 보게 합니다.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수와 양의 관계를 배웁니다. 셋째, 도구 장난감으로 수공 기술을 익히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기술 장난감은 아이들의 기술 습득을 위한 장난감을 말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장난감으로 아마 역사도 제일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남자아이들은 사회의 남자 어른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무기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놀았고 여자아이들은 여자 어른들이 사용하는 살림도구 모형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원래 기술 장난감이라는 것이 규정된 성 역할에 맞게 아이를 사회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남자아이용과 여자아이용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가 도래하면서부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의 사용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자아이들은 주로 게임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카톡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만 말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갖추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기계로 만든 상품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수공품이 갖는 가치와 의미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또 수공 기술을 통해 아이는 현실 세계와 다시 만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놀이, 사람, 일이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장난감은 아이들의 장난감 상자에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게 하세요.
커다란 스케치북과 연필을 준비한 다음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둥근 것과 각진 것, 얇은 것과 굵은 것 등 다양한 종류의 연필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두꺼운 크레파스를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얇은 연필을 쥐게 되면 미끄러뜨리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신경을 집중시킵니다. 연필로 제대로 집게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아이의 소근육 발달 이외에 창의력 개발에도 효과적인 놀이입니다. 크레파스를 꼭 쥐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하여 소근육이 발달됩니다. 손을 움직이면 손해와 운동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손글씨를 쓰는 것은 뉴런 사이의 통로를 만들며 반복적인 손글씨 쓰기를 통해 뇌 속의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면 펜의 촉감을 느끼게 되고 손을 반복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손 운동을 하면 체험 체득 뇌가 더욱 활발히 움직입니다. 키보드 자판으로 쓸 때도 물론 손이 움직이지만 손글씨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글을 쓰면 언제나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구성력, 표현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손글씨는 내용이나 순서를 미리 기억하고 씁니다. 컴퓨터는 리셋 기능이 있어서 급하게 쓰고 실수해도 바로 지울 수 있지만 아날로그 손글씨는 리셋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번 글을 쓸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집중해서 차분하게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5째, 젓가락을 가르치세요. 아이는 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단순한 움직임을 위해 손의 30여 개의 관절과 50개의 근육을 사용해야 하며 그만큼 뇌가 관여하는 부분도 큽니다. 4세부터는 숟가락과 포크 사용이 비교적 능숙해집니다. 이 무렵부터는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젓가락으로 콩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콩이나 팥 등 크기가 다른 곡식을 접시에 담습니다. 젓가락으로 한 개씩 집어 병에 넣습니다. 이때 병의 입구가 좁을수록 난이도가 높습니다. 알갱이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젓가락을 쥔 손가락과 손 전체에 신경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소근육이 발달됩니다. 칸막이가 있는 접시에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 담습니다. 그런 다음 각 칸마다 같은 종류의 곡식이 놓이도록 옮깁니다. 조금 큰 아이는 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젓가락 사용이 서툰 아이는 처음에는 밥그릇처럼 입구가 넓은 그릇에 옮기다 익숙해지면 병으로 바꿔주세요. 6째, 악기 교육을 하세요. 피아노를 배우면 좌뇌 우뇌가 발달됩니다. 양손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악보도 큰 보표의 위아래를 동시에 읽어내야 하는 유일한 활동을 하도록 연주하는 것이 바로 피아노이기 때문입니다.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시키는 활동은 뇌량의 고른 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두뇌 개발이 적기에 피아노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연주력 이외에 교육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창의력, 분석력 등을 기를 수 있고 예술성이 풍부한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였습니다.